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인해 축구장 169개 규모 12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주택과 펜션 등 건축물 307동이 전소 또는 반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늘은 강릉 산불 그 후 피해 현장 정리와 벌채 작업은 물론 산림 복구까지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어 강원도가 강릉 산불 복구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릉 지역 산림 복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에 조규건 씨의 집 역시 모두 타버렸습니다. 올해 심어 수확하려 했던 벽씨는 물론 비료와 농기계까지 농번기에 발생한 산불은 농민들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 농민들은 다시 일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강릉시가 평소 이재민들이 키우던 벼보다 한 달가량 늦게 재배하는 중생종 벼를 마련했고 농협이 40여일 동안 정성껏 길러 농민들에게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이재민들 중에서도 모내기를 앞둔 농가의 걱정이 컸는데요. 그렇게 희망의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 지역 긴급 벌채도 진행됐는데요. 이어 6월 20일까지 조립식 주택 설치가 완료됐고 지난 2일 안현동을 시작으로 조립식 주택 실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산불 피해 현장 정리는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대부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이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그 소유주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산불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4월 달부터 현재 6월까지 총 307동 중에서 92%의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철거가 안 된 부분은 개인 소유주분들의 다 개개인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유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정들이 있으셔서 아직 동의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 동의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 철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 건축물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건설 현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 골재로 재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처리 과정은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까 철거하는 전 총 과정이 일단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남아있는 정화조나 이런 폐기물을 일단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건축물 철거를 하고 나면 재사용이 가능한 골재 부분은 순환 골재로 저희가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다시 건설 현장으로 재배분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향후 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주분들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민 비대위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마 좀 계획을 짜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건 벌채와 사방 작업 역시 마찬가지일 터. 그럼 강릉 산불 피해 지역 긴급 벌채와 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강릉 경포 산불이 피해 면적은 약 한 400헥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산림은 한 120헥타 정도 됩니다. 나머지 면적은 농지나 대지, 골프장 이런 면적은 지금 제외하고요. 한 120헥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소생은 한 20에서 30헥타 정도는 소생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한 90에서 100헥타 정도를 지금 6월 초부터 그 해안변부터 지금 벌채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12월 안에 저희들이 다 벌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년 차에 걸쳐 복구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폐목은 벌채를 해서 한 일정 장소에 야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 동해안 임산물 유통센터나 그 전국에 있는 펠렛 보일러 업체, 나무를 필요하는 업체에 입찰을 띱니다. 그래서 일반 목재는
그 건축 내장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나 낙엽섬, 장나무 등은 활용하는데 불에 탄 나무는 목재 내장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 낮은 뻘뿌제나 종이를 만드는 뻘뿌제나 펠렛 보일러용으로 쓰는 펠렛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는 최대한 남기는데요. 건조된 톱밥을 압축하거나 나무를 톱밥처럼 작게 분쇄한 후에 작은 원통 모양의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펠릿 보일러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화력발전소의 연료재로도 사용되곤 하죠. 자, 그렇다면 산림복원을 위해선 어디에 어떤 나무들을 주로 심어야 할까요? 지금 이번 강릉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그 전문가들로 인한 그 연구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1차 용역 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한 7월 중 하순경 2차 용역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수목을 선정할 계획인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지 주변이 많아서 주택지 주변은 저희들이 그 불에 강한 한렵수림대를 조금 이제 생각 중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경관수종을 주로 식재할 예정인데 아마 경포 쪽이 벚꽃 축제 관광지로 유명하니까 벚나무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종류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목 선정을 위한 전문가 구성은 대학 교수분들하고 공무원, 기술사, 시민단체, 생명의 숲 등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듯 산림 복구를 위해선 최소 30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고성군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의 피해를 받고 또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일반 사유지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공유림에 나오는 목재는 목재 체험장 활용 쪽으로 많이 활용 계획도 수립한 것 같은데 저희 강릉 산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유지고 그 목재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목이라도 벌채를 해서 소유자들인데 다음은 얼마 수익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 복구를 넘어 생태계 복원까진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하여 복구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강릉을 많이 찾아주시는 게 우리 피해 지역에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계획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강릉시 일원에서 4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4개의 정식 종목을 포함한 총 24개 종목에서 18개 시군 1,17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 선수들도 춘천시 대표로 농구와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지적발달장애 스포츠팀 밤비 위너스, 이들의 3일간의 여정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봄 전국 발달장애인 클럽 농구리그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둔 춘천의 밤비 위너스 농구단. 농구라는 게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게 농구인 거 보면은 저한테도 되게 진짜 값진 거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고 진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큰 리그를 한 차례 치른 뒤 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죠.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랑 똑같이 그냥 한결같이 잘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동생들이. 저희 마음속에는 이제 우승이라는 거를 감고 이제 항상 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목표로 삼고 또 한 걸음 나아가려고도 하고 네, 많이 연습하고 있죠. 대회를 앞둔 만큼 치열한 연습 경기.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밤비 위너스 선수들의 열정이 엿보입니다. 코트 반대편에서는 배드민턴 연습이 한창인데요. 농구팀뿐만 아니라 지적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클럽을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아직 고등학생인 이 선수들은 춘천시 대표로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금메달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 날 16번째 생활체육대회가 펼쳐지는 곳 강릉시에 왔습니다. 총 24개 종목에 참여한 1170여 명의 선수들. 먼저 승부가 펼쳐진 곳은 초등학교 체육관 농구 경기입니다. 강릉 노암초? 네, 노암초등학교는 강릉시에서 체육관이 제일 좋대요. 강릉시에서 체육관이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왔대요. 춘천 화이팅! 원주 화이팅! 원주 화이팅! 노암초 어린이들의 응원 속에 펼쳐질 춘천대 원주의 경기. 지적발달장애인 선수단이 참여하는 농구 부문에는 밤비 위너스 선수들이 춘천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금메달에 이어 2연패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 경기 전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데요.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 좀 많이 힘듭니다. 잠을 별로 안 잤더니 10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뭐 했어? 농구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긴장 많이 돼? 예. 춘천 선수들을 긴장하게 만든 상대팀 원주. 돈의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승패로 1위가 판가름이 날 텐데요. 그렇게 시작된 농구 경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증을 잠시 뒤로 하고 이번에는 배드민턴 경기가 열리고 있는 관동 하키센터로 가봅니다. 배드민턴은 신체 요건에 따라 지적, 상지, 하지, 휠체어, 청각 이렇게 5부문으로 나뉘어 총 15개 세부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8개 코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치열한 경기들. 밤비 스포츠 클럽에서는 4명의 선수가 지적 부문 춘천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7번째 경기 진행할 거거든요. 아까 전에 했지만 다음번 경기는 힘내서 파이팅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대회 많이 나와봤어요? 아니요, 이렇게 강릉까지 와보니까 어떠세요? 재미있고 네. 그동안 체육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참여했던 배드민턴 수업.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상대와의 랠리, 실수도 많이 나오지만 수만 번 고르고 힘차게 공을 넘겨봅니다. 모든 게 새로운 시간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며 성장하는 거겠죠?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을 지닌 이들이 같은 배드민턴 선수로 만나 우승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경쟁하는 이 시간.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것이 스포츠의 매력인가 봅니다. 25대 14대로 제가 이겼어요. 다른 경기들은 어떻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승전 한번 가봐야죠. 화이팅! 예선 2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김어진 선수. 항상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던 춘천팀의 막내 역시 승리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 기분 아주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 예. 이겨서 행복한 건 어떤 거야? 이겨서 행복한 거는 제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 덕분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코트에서 조별 예선 경기를 모두 마친 선수들. 열심히 뛰었지만 아쉽게도 개인전에서는 모두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이도건, 김어진 선수가 출전하는 복식 경기. 이쯤에서 선수들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한 개는 졌고, 두 번째는 졌고, 세 번째 경기가 이겼어요.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따고 싶은 생각 들어요. 배드민턴 하면 딸 수 있어요. 배드민턴 잘하니까 수빈이가. 네. 제가 금메달 따면 엄마가 더 기분이 좋아요. 좋은 추억도 남기고 즐겁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면서 다음번에 대회에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복식 경기를 앞둔 두 선수. 우리 배드민턴 팀 있잖아요. 오전에는 단식 경기를 했고 오후에는 복식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진이랑 팀워크는 어때? 네,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고요? 점수 올려서 이길 예정. 단식처럼 2패 2승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아쉬워? 저요? 경기에서 진 장면. 그래도 이제 또 복식 경기 이길 예정.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것도 힘들 수 있죠. 그래도 그래도 화이팅! 두 선수의 남자 지적 복식 경기 예선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쉬운 개인전 결과는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집중해야겠죠. 인제 서브로 시작된 1세트. 날렵함을 무기로 이도건 선수가 랠리를 이어갑니다. 뒤이어 김어진 선수의 스트로크로 1포인트 득점. 이어지는 인제 공격에도 차근차근 점수를 벌려가는 춘천 선수들. 두 세트를 모두 가져오며 복식 예선전 첫 경기를 승리로 마칩니다. 와,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요? 기분 좋게 출발한 복식 경기. 과연 두 선수는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지적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경기에 출전한 춘천의 이도건, 김어진 선수. 잘하면 결승전 가겠는데요? 너네 1단계로. 지금 기다리기 진짜 힘들어요. 빨리 끝나고. 그리고 농구에서 라이벌 원주와 맞붙은 춘천 선수들. 열심히 해야죠. 목숨 맞춰서 해야죠. 우리 복식 잘하고 오겠습니다. 박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지구 위기하면서 지구를 지키자고 하잖아요. 이게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구로부터 저희를 지켜야 돼요. 요즘은 멸종 저항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생태계 여러 종들이 멸종하면 인간도 종이잖아요. 인간종도 결국 멸종한다. 5월에 갑자기 35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강릉에서. 그런 기후 변화들이 저희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기후위기 해결도 대부분 이제 시민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직접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연결해주는 역할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와 실천까지 그들이 몸소 보여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울창한 초록의 대자연으로 뒤덮인 이곳, 강릉시 구정면 제빌인데요. 이곳은 숲도 아니고 밭도 아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일명 퍼머컬처,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가꾸는 숲밭이라네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좀 대안의 농업 방식으로 택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생태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텃밭은 탄소를 저장하는 텃밭인 거예요. 흙 속에 있는 탄소를 더 이상 배출시키지 말고 탄소도 저장하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어떤 식물들도 좀 수확하면서 지내보자, 뭐 살아보자라는 방식의 텃밭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지 않으면 땅속에 미생물이 증가해 땅이 스스로 작물을 먹여 살리고 흙을 비옥하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탄소를 저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법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각자의 밭을 이제 꾸려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감자들도 많이 수확했고요. 뭐 딸기도 되게 많이 먹었고. 저는 그 당근도 키우고 있고요. 감자도 키우고 있고 민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고 나면 같은 동료들과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꼭 재미가 있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죠. 밭농사 외에도 영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텃밭이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가게, 그럼 자원순환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가정집 같지만요. 이곳은 바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과연 이 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환경운동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 사랑방과도 같은 존재죠. 그렇게 어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이런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좀 거점이 필요하다. 저희 공간 한편에 친환경 물건을 좀 소개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됐고요. 실제로는 저희와 같이 그런 실천 활동을 하려는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소재의 물건을 파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실천을 하게 된 걸까요? 2016년도부터 강릉에 이주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분야의 직업인으로 약간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열심히 나무 심고 저녁에 지치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저의 삶이 생태적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강릉에 살다 보니까 바다를 되게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병들이나 쓰레기들을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강릉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해안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줍고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조사하고 알리고 하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하는 거죠. 다행히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게 됐는데요. 그들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더욱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의 동료들을 만난 게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내 삶을 잘 건강하게 해야 그 하는 일도 잘 하지라고 이미 경험을 더 많이 한 제가 친구라 부르지만 4, 5, 60대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저보다 더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10대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모순된 일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 하루로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시켜 먹었지만 분리배출 잘 하고 꼭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전문가다운 사람들만 환경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동료들한테 오히려 배웠습니다. 그 영상인들과 같이 숲에 대해서 찍는 그런 작업을 했던 적이 있고요. 장비 들고 이러면 텀블러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안에서도 좀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에 바꿀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나에게 맞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요. 나 하나쯤은 어때라는 생각 대신 한 명 한 명의 실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소중하죠. 한 명이 변화를 만든다던가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환경 문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줘야 좀 더 변화의 여지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힘도 많이 얻고 지지도 얻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든 청년이 아니어도 어떤 분들이든 지역에 와서 어떤 일이든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이제 지역의 문제와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되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 세대를 연결할 수 있고 정치적 신념을 넘어설 수 있고 가진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넘나들 수 있고 그걸 다 껴안을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묶어주는 키가 되거든요. 환경 앞에선 정치색도, 재산도, 세대도 나눌 필요 없이 함께가 중요하듯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 절벽의 기로에서의 해결책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인 것이죠. 앞으로 강릉은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세심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아니더라도 돌볼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게 땅에도 마찬가지고 환경에도 마찬가지인 그런 세심한 돌봄이 있는 강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후위기 시대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을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크게 닥쳤을 때 서로가 좀 의지돼서 다 같이 조금 또 무너지지 않는 어떤 연결된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산불 현장에도 기후재난 현장에도 제 동료들이 와서 돕는 모습을 보면 없던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끌고 모으고 모으서라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위기는 서로를 연결하고 돌보는 일이 상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지역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바라는 지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 아닐까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가득한 고양이 2마리. 그 중에서도 하얀 털이 매력인 참깨. 춘천에 신복음 참깨밭에서 구조돼 갖고 와서 참깨. 혼자서도 잘 노는 발랄한 리카. 우리 리카는 저런 파프리카 밭에서 와서 리카고. 이 고양이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게 눈인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연한 기회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길고양이들의 엄마가 된 구선민 씨. 이제 길아이들의 생명을 함께 이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고.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구선민 씨를 만나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을 만나러 간 곳 춘천시 동면입니다. 고양이보다 먼저 구선민 씨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반려견 꽁이. 형제인 몽이와 함께 15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요. 최근 몽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심장병원 한 7년 정도 앓았고 작년 말에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이 와갖고 병원을 다니면서 뭐 입원도 하고 뭐 수혈도 받고 그러다 이제 아프다가 가갖고 제가 마음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위로해준 녀석들 참깨와 리카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발랄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얌전한 듯 조용히 있다가도 엉뚱한 행동으로 웃음을 주는 참깨. 식기세척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막고 있기도 하고 스파이더맨이라도 된 듯 방충망에 올라가 있는 참깨. 주방 이곳저곳을 뒤지며 간식까지 챙겨 먹는 엉뚱발랄 귀여운 사고뭉치인데요. 하지만 처음 만날 땐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얘가 이제 눈이 여기가 고름 찬 상태로 싹 다 붙어 있어서 신랑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영상 통화로 뭐 보여주고 난리가 났는데 애가 눈이 이렇게 붙어서 실명된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데리고 와. 이래갖고 이제 집에 왔어요. 안약 넣고 하니까 금세 좋아져서 2층에서 혹시 몰라갖고 이제 저희 강아지들이랑 분리해 놓고서 저랑 매일 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예쁘게 잘 컸네요. 그렇게 시작된 고양이와의 인연. 그때부터 유기동물 구조와 임시보호 등 고양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카도 구조를 하고 잠시 임시보호를 하다가 가족이 됐습니다. 아마도 가족이 될 인연이었나 봅니다. 참깨와 리카와 함께 살면서 구선민 씨의 삶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보이지 않던 길고양이들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직업도 바뀌었습니다. 취미로 배웠던 도자기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한 건데요. 밥그릇, 물그릇마다 고양이들의 얼굴을 그린 단 하나의 소중한 핸드메이드 작품. 사진을 보고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집사들의 마음과 사연이 녹아있는 특별 주문 제작 작품입니다. 베이비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 어렸을 때 우리가 평생 이제 반려동물은 아기잖아요. 아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고, 요 아이는 추루라는 아이인데 병원을 많이 다니고 아팠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십장생 그렸는데 너무 주접이죠. 이랬더니 집사님이 빵 터지셔서 너무 좋다고 무병장수하라, 이 그릇에 밥 먹을 때마다. 반려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된 구선민 씨. 이렇게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는 다시 고양이를 구조하고 임시 보호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14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다가 저희 반려동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택하게 되었는데, 참깨리카를 만나서 그 묘연으로 인해서 저희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이런 제품 판매하는 일부 수익금은 다 길고양이 후원이나 이제 유기견 후원에 쓰이고 있거든요. 소양로의 한 주택가. 구선민 씨 도예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도예 공방입니다. 이곳에서 1차로 디자인을 해서 흙으로 빚고 굽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작년에 그 강원대학교 창업중심대학에서 했던 사업에 사업 계획서를 넣어서 이제 고양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대를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지만 고양이 집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여기 그릇에 밥 잘 먹는다, 헉, 너무 똑같아요, 너무 예뻐요라고 할 때 그래도 이제 그런 선한 것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저한테 또 기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좋은 메시지로 돌아올 때가 제일 보람되는 것 같아요. 작업하는 틈틈이 반려가족을 챙기는 구선민 씨. 꽁이와 리카, 참깨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리카야, 꽁이야. 고양이들은 보통 캣타워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이제 리카 여기 캣타워 위에서 자고 있고. 근데 고양이들은 그래도 뭐 집사분들이 뭐 이틀 정도는 두고서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하거든요. 요즘 이제 자동급식이나 뭐 이런 홈캠이라던가 화장실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고양이들은 또 약간 독립적인 면이 있어서. 그날 오후 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구조한 고양이를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해 잘 지내고 있는지 와본 건데요. 낯선 사람들의 등장으로 꽁꽁 숨은 루시.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얼굴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아, 네가 바로 루시구나. 평소에는 장난도 치고 애교 많은 개냥이라고 하는데요. 잘 적응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타이거가 수컷이 남잔데 엄마처럼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애기 고양이들을 되게 잘 돌봐요. 최근에 구조한 어린 고양이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입양할 가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입양 가거나 좋은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보호받는 환경에서 시설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를 계속적으로 피드를 올려야지만 사람들이 보고 아 괜찮겠구나 하고 이제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되거든요.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인 반려. 꽁이와 참깨, 리카와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들까지 보듬어주고 있는 구선민 씨.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꾸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나눠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쁘다. 제가 오늘은요 횡성에서 여행을 즐겨볼 건데요. 오늘의 여행지가 성당이래요. 아니 성당에 가면 뭘 볼 수 있긴 한 건가? 잠깐만요. 저건가 봐요. 너무 예쁜데요? 횡성 순례자의 길의 시작점인 풍수원 성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 살아 숨쉬는 성지로 불립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길에 나서곤 하는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수원 성당을 시작으로 평안한 휴식을 찾는 길, 횡성 순례길을 걸어봅니다. 지난 6월 8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제100차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가 행해지는 날, 저도 그 발길 따라 횡성 풍수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이 풍수원 성당은 정교화 신부님이 여기 2대 신부님으로 오시면서 1905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907년에 완공이 된 한국 최초의 그 신자 손에서 이루어진 성당이고 우리나라에서는 4번째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박해를 피해 강원도 산골을 찾은 신자들이 온기를 구우며 생계를 유지하던 횡성서원. 정의로운 새 세상이 오길 바라는 그들의 염원은 성당 건축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각각 다른 벽돌색. 당시 벽돌을 굽던 가마터마다 온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쌓인 그런 성당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는 1910년에 이제 일제 합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6.25를 치렀잖아요. 그 일제 36년이나 6.25 3년을 치르면서도 벽돌 한 장 훼손된 게 없어요. 이들의 신념은 매년 6월이면 열리는 성체 현양 대회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더욱이 올해 100년을 맞은 성체 현양 대회. 뜻깊은 날 전국 각지에서 4,5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성체 현양대회는 성체께 대한 최고의 공경으로 성체를 모시고 행진, 거동이라고 하는데요. 거동을 통해서 성체 신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상 성체 강복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에 감사의 미사를 드리는 성체 현양대회. 풍수원 성당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여기가 어머니 성당에 성대회가 잘 치러져 날씨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잘 치르게 됐지.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게 봉사하러 왔지. 성체 현양대회로 유명한 풍수원. 강원도에서 처음 생긴 성당으로 곳곳에 신앙을 전파해 어머니 성당과도 같은 곳인데요. 궁핍한 살림에도 교우촌을 이루고 꿋꿋이 지금의 자리를 지켜온 모습 역시 마치 우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저쪽에 보면 초가가 있는데 이 성당 있기 전에 이 초가가 바로 성당으로 쓰이고 1888년 6월 20일 르메르 신부님께서 초대 신부님으로 부임해서 천미사를 드렸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예.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기 오면 이렇게 풍경도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풍수원이라는 말 자체가 물이 풍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과 물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한국의 역사가 깃들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횡성의 풍수원 성당. 때문에 이곳 일대를 유형관광지로 지정해 놓았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입니다. 턱이 없는 성당 곳곳을 걷다 보면 유물 전시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성당과 지역의 오랜 역사를 가진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용했던 한글로 된 성경책과 곡물로 만든 묵주, 옹기로 만든 십자가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했던 신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당시 산골에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교우들이 모여 자력으로 생활한 옛 흔적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농기계와 해산줄에서 농민들의 옛 역사를 엿볼 수 있죠. 풍수원 성당을 지신 정교화 신부님이 쓰시던 유물이에요. 오늘날 풍수원 성당을 있게 한 정교화 신부. 신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의병들을 숨겨주는 등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삶을 다했는데요.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간직한 풍수원 성당은 성지순례 장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성당 초입 이정표가 그 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꽃들 사이에 가려져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중요한 표식이라면서요. 예, 이게 지금 1801년에 그 신유박해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신자들이 이 산속에 이제 피난을 와서 머물렀잖아요. 그 순례길을 고난의 길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고개를 넘어서 금대 공소까지 가는 거를 그 형상화해서 우리가 순례자길 이렇게 해가지고 시발점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한번 걸어보시죠.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 천주교 원주교구에서는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과 역사, 그리고 나를 마주하는 순례길 코스를 조성해 놓았는데요. 성지 순례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자기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길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이제 그 순례길 마지막 코스고요. 순례자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뜻을 실천한 이 길 위에서 삶의 고난에 대해 돌아보고 성찰하는 동안 어느덧 다다르게 되는 금대공소. 작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나를 마주할 수 있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공소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 꽃으로 인사를 건네는 주민들. 교회 공동체를 넘어 마을을 사랑하는 협동심으로 똘똘 뭉친 곳인데요. 협동심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잘 뭉치고. 그도 그럴 것이 천주교 원주교구는 1970년대 변변한 진료 한 번 받기 힘들었던 농민들을 위해 진료소를 세우고 간호사를 파견했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시작이라는 지학순주교의 뜻을 받아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죠. 그렇게 지역과 마을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낸 순례길. 여러분도 사랑과 역사, 자연이 스며있는 횡성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